슈퍼 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지은이 신진상. 책 제공 미디어 숲입니다. 스텝 0.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엇일까? 스텝 1. 슈퍼 리치에게 배우는 돈의 속성. 스텝 2. 투자는 심리게임. 인간 심리 꿰뚫기. 스텝 3. 돈의 흐름을 결정해온 역사 읽기. 스텝 4. 사회 현실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스텝 5. 성공 투자 전략 국제 정세 읽기. 스텝 6. 주목받거나 앞으로 부상할 산업과 기업. 스텝 7.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 스텝 8. 투자는 처음인데요. 그중 저는 돈의 흐름을 결정해온 역사 읽기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탐욕과 공포로 움직여왔습니다.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오락가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주가를 더 많이 올려왔죠. 인간의 역사에서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5가지를 골랐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영국의 남의 기업 거품의 사례는 자본주의의 시작 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인 초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인플레이션과 디스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 침체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벌어졌던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들 사례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투자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 이론가가 내놓은 명쾌한 분석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일어난 투기 열풍의 공통점. 미친 듯이 날뛰는 탐욕은 역사상 모든 경제의 불황기의 특징이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투자자이며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로도 활동 중인 버턴 말킬은 저서 랜덤워크 투자 수업에서 호황을 넘어 화랑기에 처한 인간 심리를 거대한 공중누각에 비유합니다. 그에 따르면 투기 심리는 광기를 주제로 한 연극과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인간의 광기를 잘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1720년 영국 남해 회사 거품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풍차의 나라 히딩크 감독이 떠오르지만 실제 네덜란드를 다녀온 사람이나 그곳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조용한 국민성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지금보다 더 고요했죠. 시작은 16세기 말인 159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한 식물학 교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네덜란드 서부의 라이덴으로 터키가 원산지인 특수 작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이 꽃잎에 뚜렷한 띠무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심이 커지자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시민, 농부, 상인, 어부, 심지어 하인과 굴뚝청소부까지 나서서 튤립에 투자했습니다. 튤립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모두 확신했습니다. 꽃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가구는 물론 땅, 심지어 보석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보석보다 비싼 꽃이 탄생한 거죠. 선물 옵션 중에 미리 가격을 정해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더 비싸지기 전에 현재 가격으로 미래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죠. 당시 네덜란드에는 이 콜 옵션이 튤립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튤립 가격이 당시 네덜란드 화폐 단위인 길더로 100길더였다면 콜 옵션 구매자는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인 120길더에 사면서 튤립 가격을 올린 거죠. 현재 시장에서 100길더인 꽃을 120길더에 사는 이유는 200길더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확신이 100% 있어야 가능합니다. 1637년에는 20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구입을 꺼렸고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도 비관론자들이 있었는데 비관론자들의 충고를 일반 투자자들이 듣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대중 전체의 마음으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가는 것처럼 튤립 가격의 하락은 점점 가속화됐고 공포는 네덜란드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가격은 금세 10분의 1로 떨어졌고 마침내 양파 가격보다 내려가면서 튤립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남해회사 열풍 또한 역사 속의 광기현상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 출신으로 경영학에서도 빛나는 성공을 거둔 룬샷의 저자 사피 바칼은 영국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특별히 달랐던 이유가 아이디어를 장려한 문화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영국은 가장 성공적인 룬샷 배양소였죠. 미친 아이디어의 열풍을 가져온 장소는 바로 1660년 결성된 런던 왕립학회였습니다. 이곳에는 뉴턴 외에도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보일, 로버트 후크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칼은 왕립학회가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는 경쟁, 시간과의 경쟁에서 뉴턴과 영국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학자 개인이 자신의 연구를 주도했다면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뉴턴이었지만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거의 전 재산을 잃고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인간의 투기심을 이해하는 게 1000배는 더 어렵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회사는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을까요? 뉴턴이 살던 시대의 영국은 경제적으로 변형해 돈은 넘쳐났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주식시장은 소수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워크 투자 수업의 버턴 말킬에 따르면 1693년에 499명만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 이어 남의 회사를 주식시장에 띄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의 심리를 충족시키려고 했습니다. 남의 회사는 1천만 파운드 규모의 정부 부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영국 남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남의 회사는 지금으로 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런던 시민들은 55파운드로 영국 국채를 사두었다가 회사 설립 후 액면가 100파운드짜리 남의 회사 주식과 교환했습니다. 문제는 남의 회사가 홍보는 잘했지만 사업을 해 돈을 벌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노예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이동 중에 노예 사망률이 높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통해 투자금은 확보했지만 마땅한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하던 남의 회사는
가진 돈 전부를 영국 정부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데 쓰기로 합니다. 영국은 당시 프랑스와 식민지 경쟁이 한창이었고 남의 회사의 애국 마케팅은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가가 130파운드에서 300파운드까지 뛰어오릅니다. 그러자 남의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발행하고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에 미친 듯이 사들였죠. 결국 주가는 800파운드를 돌파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 랭킹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5만 원 정도 하는 황제주에 비하면 지나치게 고평가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이 난 남의 회사는 톱밥으로 판자를 만들겠다는 식의 신기한 사업 모델을 발표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말킬은 신은 파멸하려는 자에게 먼저 조소를 보낸다라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들며 남의 회사의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남의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내려간 이유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공시의 의무 같은 게 없었고 제대로 된 언론사도 없었으니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먼저 팔았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영국 의회는 거품법을 통과시키고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죠. 이 법이 100년 이상 계속되면서 영국의 금융권은 얼어붙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벌어진 이 투기 열풍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과 공포가 있으며 둘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탐욕이 인간의 마음과 시장을 지배하고 이어 그 탐욕이 공포로 바뀌어 종말로 치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